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일 뿐이고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소중한 의견 남겨주고 계세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분석도 한층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죠. 바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철강회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차 전지랑 친환경 소재라는 미래를 향한 엄청난 변신을 시작했거든요. 과연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포스코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꼬박꼬박 배당 주는 안정적인 주식? 아니면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할 때마다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식? 그것도 아니면 요즘 핫한 2차 전지 테마주로 보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그 답을 찾는데 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보시죠. 먼저 포스코를 둘러싼 큰 그림, 거시경제 환경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포스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과 2차 전지, 이 두 사업을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좀 아쉬웠던 4분기 실적을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2026년 반등의 열쇠가 될 5가지 핵심 동력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 브리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처한 거시경제 환경은 정말이지 딱 두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회가 보이는 동시에 만만치 않은 위협도 함께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포스코는 서로 다른 두 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죠. 이게 바로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포스코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죠. 근데요, 다른 한쪽을 보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먹구름이 끼어 있고 리튬이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 가격은 정말 예측하기 힘들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이 엄청난 기회와 위협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밖에서 안으로 포스코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사업의 관계입니다. 전통의 강자인 철강과 미래의 희망인 2차 전지. 이 둘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때로는 어떻게 갈등하는지가 포스코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포스코의 사업 구조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기둥이 보입니다. 하나는 철강 사업, 여전히 매출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아주 든든한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입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을 여기서 벌어들이는 거죠. 하지만 경기를 많이 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한계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유망주입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변동성도 크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결국 포스코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겁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잘 지키면서 미래의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것. 2026년 전망을 보면 이 방향성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철강은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진짜 폭발적인 성장은 바로 이 소재 부문에서 나올 거라는 기대가 큰 거죠. 2026년에 소재 부문 매출이 20% 이상 성장할 거라는 예측. 바로 이것이 시장이 지금 포스코에 거는 기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핑크빛 전망만 얘기할 순 없겠죠.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석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하니까요. 최근에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적, 솔직히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먼저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의 가능성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4,043억 원. 이게 2025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입니다. 시장에서는 한 5,231억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걸 한참 밑돌았어요. 소위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주가도 이 발표 이후에 힘을 못 썼고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증권 리포트를 토대로 살펴보면 원인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복합적이었습니다. 첫째, 원재료 값은 올랐는데 이걸 제품 가격에 바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마진이 줄어들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철강 스프레드 축소라고 하죠. 둘째, 국내 건설 경기도 안 좋았고 공장 수리까지 겹치면서 물건 자체를 많이 못 팔았습니다. 셋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주요 자회사들도 실적이 부진했고요. 심지어 포스코 ENC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회성 비용이 나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악재가 정말 겹겹이 쌓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바로 직전 분기인 2025년 3분기랑 비교해보면요. 4분기 매출은 4.6%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36.7%나 뚝 떨어졌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2024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던 데서 오는 착시효과, 즉 기저효과라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적 성장세가 확 꺾였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포스코. 그럼 저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의 눈은 자연스럽게 2026년의 반등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포스코의 미래를 이끌어갈 5가지 핵심 성장 동력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미래에셋증권이나 S&P 글로벌 같은 주요 기관들의 2026년 전망을 모아놓은 건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확 띄는 숫자가 있죠?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2025년 2조 2천억 원에서 2026년에는 3조 6천억 원으로 무려 60%나 급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2026년을 실적이 다시 제궤도에 오르는 정상화의 해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를 가능하게 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5가지 핵심 동력에 있습니다. 첫째, 드디어 씨앗이 열매를 맺는 리튬 사업. 둘째, 본업인 철강 사업의 수익성 회복. 셋째, 북미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여기에다가 약 3%대의 든든한 대당이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기술을 선도한다는 점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가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동력일 겁니다. 바로 리튬 사업이죠. 지금까지는 계속 돈을 쏟아붓는 투자 시기였다면 2026년부터는 드디어 수확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포스코가 그동안 미국, 유타, 호주 같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공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2026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매출이 찍히기 시작할 거고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굳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동력은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겁니다. 먼저 본업인 철강에서는 마진이 좋아질 걸로 기대돼요. 최대 경쟁자인 중국이 생산량을 조절하고 여러 나라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동시에 현대제철과 손잡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무역 장벽을 까분하게 뛰어넘으면서 북미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직접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럴 때 시장 경험이 많은 베테랑 투자자들이 딱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거대 기업의 변신은 마치 항공모함이 방향을 트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항공모함이 갑자기 휙 돌 수는 없잖아요. 처음엔 굉장히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제대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힘과 관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스코가 바로 그 거대한 방향 전환의 시작점에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분석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포스코를 바라봐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기회와 위험을 함께 보는 균형 감각이 필수죠. 기회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에 실적이 확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회사의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이른바 저 PBR 상태라는 점이 매력적이죠. 약 3%대의 쏠쏠한 배당도 빼놓을 수 없고요. 하지만 리스크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리튬 가격이 또 어떻게 튈지 모르고 글로벌 철강 수요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또 전기차 시전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캐즘 현상도 변수고요. 4분기처럼 자회사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용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이런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상황은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가장 낮게 보는 곳은 39만 원인데 가장 높게 보는 하나증권은 74만 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건 결국 포스코의 미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치평가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변신하는 초기 단계에는 항상 의심과 기대가 짙은 안개처럼 뒤섞여 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지고 누구나 확신을 가질 때가 되면 주가는 이미 저만시 위에 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불확실한 구간에서 이 의심과 기대 사이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이 철의 거인이 미래 소재의 리더로 탈바꿈하는 10년의 긴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으신가요? 포스코 홀딩스는 과연 여러분의 10년 뒤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받쳐줄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과 인내심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분석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